안녕하세요.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조의 발표를 맡은 조시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온라인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AI와 파월러라는 두 개념을 엮어서 리테일 환경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리테일의 정의를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Process of Selling, Multiple Channels, 그리고 Supply Chain, 그리고 Individuals 이렇게 네 가지 개념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런 어, 판매 과정이나 물류 체인 같은 경우는 AI로, 멀티플 채널이나 엔드 유저가 이렇게 엮이는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파월러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10년 주기 정도의 큼직큼직한 시선으로 어떤 미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대 담론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질을 바탕으로 망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AI라는 한 축을 살펴보면 결국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로보틱스에 적용하는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차나 배송 로봇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컴퓨터 공학 맥락에서는 지능은 상자로 마치 함수 상자처럼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그런 형태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정보로,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책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 거죠. 예를 들면 점심 뭐 먹지와 고민 해결된 상태, 이 두 상태가 있다고 치면은 저희는 이제 실생활을 살면서 많은 문제, 현실과 이상관의 괴리를 맞닥뜨리고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능을 활용합니다. 저희는 머릿속에서 점심 뭐 먹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면 점심 메뉴를 라는 어떤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매핑을 해서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룰 베이스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선택지를 도출해서 고민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조금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줌으로써 적절한 결과를 해답을 이제 알아서 컴퓨터가 학습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즉 AI는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 방식과 최근 이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합친 어떤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으로 많은 현실 세계, 실생활의 사태가 온라인상의 데이터, 숫자, 즉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쌓였고 뭐 컴퓨팅 연산의 발달과 더불어 또 딥러닝이라는 모델의 재조명을 받아서 이런 AI가 버즈워드로 지금 엄청 많이 모든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겠죠. 특히 이제 숫자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현실 사태는 저희가 인간이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머리 두뇌를 통해서 센싱을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컴퓨터는 바보라서 숫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혹은 뭐 텐서라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현실 사태를 매핑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세팅을 해보면 기존의 실생활에서 느꼈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인 욕망을 개개인의 머릿속에 지능으로 해결을 해왔다면 이게 스마트폰 이후로는 마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함으로써 공유된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현실 상태의 문제를 X와 Y,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많이 매핑을 해놔야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해서 또 그런 증강된 지능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에 주목해서 현재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재영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옴니어스에서 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프로덕트 태깅 문제는 오사진이라는 인풋을 통해서 카테고리라는 아웃풋을 매칭하고 있고 그래서 오사진과 카테고리를 대규모로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고 하셨죠. 이제 또 이장혁 교수님의 얼라이고에서는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 그러니까 즉 처음 보는 그런 방문자도 적절한 추천을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접속 기종 정보라는 인풋을 받아서 적절한 리스트를 매칭하는, 또 H&M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방대한 사진과 글을 크롤링해서 그것을 인풋으로 주면 거기서 매치되는 어떤 인간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각화 자료 형태로, 그리고 자라 같은 경우는 포브스에서 소개된 어떤 바에 따르면 현실 사태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데이터화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런 카드 포스기나 아니면은 온라인상의 거래들 혹은 각 리테일 매니저들에게 PDA 디바이스로 이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제 조사하게 해서 기록하고 있는 등등의 어떤 현실 사태를 온라인상의 컴퓨터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맵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많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았고요. 스티치 픽서 같은 경우는 뭐 맞춤식 어떤 추천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배송을 해줬을 때 착용하거나 반송하는 이력을 통해서 점점 그 고객의 어떤 취향을 찾고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를 현 시점에서 뭐 비즈니스가 잘 활용하고 있다 혹은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꼭 챙겨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은 일단 정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잘 정의했는지, 왜냐하면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XY 데이터 모으고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첫 시작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이 통과됐다면 이제 X를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2번에서 많은 병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실 현실 사태를 숫자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숫자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개고양이 분류 문제로 되게 인공지능이 유명해졌지만 그거는 사진은 픽셀이라는 정말 직관적인 리프레젠테이션 형태가 있고 바둑판 알파고도 정말 유명하지만 사실 바둑판도 19x19 매트릭스로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잘 태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뭐 안녕하세요만 해도 안녕하세요를 숫자로 어떻게 나타냈지라는 어떤 의문이 들 만큼 현실 사태를 숫자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고 또 그 사이에서 많은 정보량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번을 잘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AI가 만능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맵핑한 X와 Y에서 X에서 Y를 애초에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지 뭐 예를 들어 스티치 픽스 같은 경우는 착용 반속 이력을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럴 것 같아요. 뭐 맥센스 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애초에 X가 모래밭이면 그쪽에서 쓸모 있는 정보, 황금을 찾아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애초에 문제 세팅 자체가 X에서 Y를 도출할 수 있는 세팅인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화에 대해서 10년의 텀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로 대두되는 뭐 1997년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의 대두와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거다라는 그런 핑크빛 전망이 좀 컸다면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사람들이 뭐 양극화 된다든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뭐 필터 버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냥 온라인화의 장밋빛 미래에서 조금 전망이 어두워지거나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된 온라인화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예컨대 정말 온라인으로 옷을 어떻게 사 입어?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선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마지막 소비자층까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의 맛을 보게 되고 모두 다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그런 매력을 빠져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2030년을 전망해 봤을 때 만약 2030년에 자율주행차가 많은 언론이 예상하는 것처럼 도래한다면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화가 무엇이냐면 온라인화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연결이 자유롭다. 그때 온라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좌측편에 있는 고속도로망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있는 항공망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좌측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이나 중간에 어떤 인접한 도시들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역적인 제약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노드를 골고루 거치면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항공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큐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화라 함은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이 자유로운 특성을 의미하고 사회물리학, 통계물리학의 어떤 관찰에 따르면 이런 온라인화가 진행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지방별로 어떤 유명한 학원생들이 각각의 이제 지역의 수강생들을 나눠서 가졌다면 지금은 유명한 몇몇의 소수의 온라인 강사들이 대부분의 학생의 관심을 좀 독점하는 전체적인 뭐 시장 파이가 커진 것과는 별개로 어떤 관심의 어떤 분포는 소수에 집중되는 형태.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인터페이스를 장악한 어떤 포털,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문할 수 있는 페이지지만 검색 결과나 마이너 페이지들은 한 번, 한두 번 방문할까도 어렵죠. 그리고 카톡 연락 횟수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 노드, 즉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지만 먼 지인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연락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온라인화가 빈익빈 부익부를 동반한다는 현상을 받아들였을 때 자율주행차의 도래는 오프라인 상에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연결되는 어떤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어떤 혁신이고, 즉 오프라인 상의 온라인화를 가져온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리테일 업체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적 전략으로 점점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온라인적 전략이라고 한다면 마치 온라인상에서 트래픽을 끌기 위해서 더 뾰족하고 소수의 핵심 타겟층을 노리는 것처럼 오프라인 리테일러들도 이제 점점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적 공간, 헤어샵에서는 머리를 하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신다는 그런 공간이 조금 더 취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뾰족하게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 같고요. 그렇게 비슷한 취향과 컨셉의 리테일러끼리는 합종 연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도시 중에서도 정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된 그런 도시인데 성수나 인사동, 신사, 이태원, 압구정 등등 각각의 어떤 지역 디스트릭트가 비슷한 컨셉의 어떤 리테일러들이 집합을 해서 서로의 어떤 밀집 효과랄까요?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리테일 환경 전망으로서 AI가 현재로서는 버즈월드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는 찬반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현실 사태, 실생활의 문제를 온라인상으로 풀 수 있게끔 데이터화하는 걸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온라인화가 될수록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파월러가 작용을 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 양으로 본다면 인터페이스를 장악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아마존도 알렉사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런 소비자 정보를 통해서 소수의 기업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해보거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으로 치면은 개인에게 핏한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추천받거나 정치 성향에 맞는 어떤 내 관심사에 맞는 정보만 봄으로써 개개인은 조금 더 오히려 개성이 뚜렷해지거나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근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도래가 돼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화 같은 그런 제약 조건이 완화가 된다면 리테일로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유저 데이터 획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고, 오프라인상에서는 더 온라인에서처럼 더 뾰족한 컨셉으로 제시를 해서 더 많은 어떤 오프라인상의 트래픽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더 좁은 컨셉으로 타겟팅한 대신 비슷한 컨셉끼리 리테일러끼리 연합함으로써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른 전략이다라고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3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